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렌토의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출시 일정도 공개됐죠. 자, 한번 볼까요? 렌더링 사진, 실내 렌더링 사진, 야 출시, 오늘은 이런 것들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요, 소렌토가 어떤 차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가지 얘기 있지만 그래도 이 차가 좋은 차냐, 기존 차를 팔고 굳이 차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소렌토 같은 차는 첫 차로 구입하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 차 저 차 다 타보고, 그리고 처음 차를 팔고 전에 타던 차가 좀 좁으니까 이왕이면 좀 큰 게 좋지 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도 가끔 모시고 하니까 이게 정말 좋은 차가 될 것인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스포츠카처럼 막 다이나믹하게 막 달릴 수 있는 차라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차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편하게, 안전하게,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차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차를 골라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선택할 땐 어떤 차를 선택하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크기, 이 차는 3열이 있든가, 그래서 7명이 다 타든가, 아니면 3열 공간만큼 트렁크 공간을 엄청나게 넓게 갖고 있는 차든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형 소렌토 크기는 업계에서 가장 큽니다. 요번에 새로 나오는 소렌토는 더 커진다고 해요. 휠베이스가 40mm 늘었다고 하는데요, 전장은 더 커졌고 전폭도 더 커졌고 높이는 조금 낮아진다고 하는데, 조금 더 날렵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든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도 보면 좀 날렵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넉넉한가, 수입차 같으면은 뒤로 젖혀지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안전이 더 중요하지 라면서 이제 뒤로 젖히면은 이게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관대하달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조금 더 등받이가 많이 기울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에 드나들 때 펠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하고 똑같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슬라이딩 되고 앞으로 젖혀지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열, 3열 이렇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드나들기 편하게,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게, 그리고 수입차하고 비교해도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차체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볼보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 중에는 볼보가 사실 3점식 안전벨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포드의 산하에 있는 동안 자동차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볼보를 놓고 그 위에 또 볼보를 놓고 계속 쌓았는데 맨 밑에 있는 차가 찌그러지지 않는 거죠. 그런 광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수입차하고 국산차의 가장 큰 안전성 차이는 이 구조 설계에 있었습니다. 전복 테스트가 IIHS에서 처음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전복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A필러 끝에, 그래서 가장 휘어지기 쉬운, 그리고 뒤집혔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지점, 그 지점을 눌러서 몇 톤까지 얘가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가,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때 폭스바겐 티구안은 자기 무게의 5배를 견디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버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때 같이 실험했던 차가 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였죠. 스포티지는 그냥 이렇게 누르니까 자기 몸무게의 100%도 못 견디고 그냥 찌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짜부러져서, 야, 이건 스포티지가 아니고 무슨 G포티지냐 이러고 막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탑 세이프티 픽 한번 볼까? IIHS의 탑 세이프티 픽, 엑센트, 기아 리오, 쉐보레 볼트, 혼다 인사이트, 엘란트라, 우리나라는 아반떼죠. 그때 아이오닉, 벨로스터, 포르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K3, 기아 니로, 기아 소울. 여기 탑 세이프티 픽 받은 차는 거의 국산차하고 일본차밖에 없습니다. 미국차도 없어. 유럽차들도 없어요. 벤츠, BMW 하지만 일단 현대차, 기아차가 제일 안전한 수준에 올라서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어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한번 볼까? 현대 펠리세이드, 현대 산타페, 기아 소렌토 다 있어요. 한국차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여튼
지금 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충돌 테스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IIHS 유로 NCAP은 충돌 테스트 결과보다 충돌하기 전에 충돌을 막아주는 테스트 결과를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똑같은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운전자 생존을 가장 돕는 방법은 사고가 나서 그걸 사후에 덜 찌그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고를 막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긴급제동을 장착한 차가 덜 찌그러지는 차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ACC나 긴급제동 결과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긴급제동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쪽 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저쪽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저 차가 움직이고 있고 이 상대 속도가 나보다 느린 차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데, 저 차가 완전히 멈춰 있으면 그걸 멈춰 세울 수 있는 차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테스트를 지금 한번 볼까요? 이게 현대차,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 이게 지금 볼보. 다 박습니다. 다 박아요. 이렇게 되면 시속 140km로 갔다는데 이 속도에서 안 박을 수 있는 차는 없어요.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안 박는 차 테슬라네. 테슬라 미친 거 아니냐? 테슬라는 진짜 정말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미워할만 해. 어쨌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차가 들이받습니다. 긴급제동은 사실 뭐 다 들어있지. 긴급제동은 다 들어있는데 긴급제동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있으면 더 안전하다는 거, 그게 없이 긴급제동만 있는 차는 제동 상황 같은 걸 판단하는데 훨씬 더 뒤처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옵션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들어가야죠. 지금 렌더링 보시면요, 굉장히 뚱뚱하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돼. 바퀴가 이렇게 큰 게 어딨어. 실제 사진 놓고 이거 한번 비유를 한번 볼까요? 그쵸, 이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은 아마 그 디자이너가 추구했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락부락한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볼륨감도 좀 있으면 좋겠어. 쭉 뻗은 길이감도 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우락부락한 우람한 SUV가 아니라 좀 날렵하고 늘씬한 SUV로 만들어져서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소렌토를 과격한 차보다는 날씬한 차로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차하고 경쟁차가 될 만한 차들 나란히 한번 놓고 볼까요? 우선 현대차 산타페. 현재 디자인은 사실 산타페가 굉장히 날렵했고 소렌토가 좀 뚱뚱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소렌토의 디자인을 산타페처럼 날렵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페에는 페이스리프트가 곧 등장할 텐데 그것도 한번 대볼까요? 이제 보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산타페가 더 크다, 뭐 더 패밀리 느낌이다,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산타페는 조금 더 젊은 층을 위해서 더 날렵하게 디자인했고, 소렌토는 좀 보수적으로 약간 더 크게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뭔지 혹시 아세요? 산타페가 아닙니다. 르노 삼성 QM6예요. 중요한 건 QM6는 빈틈을 노린 차라는 거예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디자인에서 더 막강하게, 정말 대등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거죠. 이번 소렌토가 더 커지고 날렵해지고 나면 아마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차이도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관은 그렇고요. 실내 디자인은 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사진이지 뭐, 이 정도면 사진에 뽀샵 처리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그냥 실내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컬러 셋일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약간 파스텔 톤으로 했는데 요거보다 진하게 나올 거다 라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투톤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알루미늄을 덧대서 여기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K5가 그랬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턱이 져서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요 밑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 마지 않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알 수 있네요. 터치랑 기계식 버튼을 잘 섞어 놓은 것도 아주 똑똑하고요. 기어 버튼 대신에 다이얼을 쓰는 것도 사실 한 번 더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당연히 에어벤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어서 무릎 부분을 따로 덮여주는 에어벤트, 윗부분은 바람이 안 올라오게 하는 이런 에어벤트가 쭉쭉쭉 마련돼서 디자인의 기능성은 물론이고 프론트나 리어의 어떤 통일성을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 네모네모한 게 이번 소렌토의 디자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모가 몇 개야? 여기도 네모, 여기도 네모,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됐네요.
사야 되겠는데? 이거 사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자, 어쨌든 디자인, 외관, 실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설문조사에 남겨주세요. 자, 설문조사 결과 안 봤지만 뻔합니다. 90% 이상 좋다가 나올 게 뻔하고요. 맞죠? 안 보고도 알아. 안 보고도 알 수 있어. 뭐 외관, 실내 그렇지만 이번 소렌토의 특징은 뭐니 해도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아요. 뭐 2.2L 디젤 모델 당연히 나오고 2.5L 가솔린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차종은 1.6L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SUV라면 당연히 디젤이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고요,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야 된다 라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하고 터보를 합쳐서 몇 마력이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한 150마력 넘으면 그냥 뭐 무난하네, 180마력 되면 그래도 좀 다이나믹 하려고 하네 정도거든요. 200마력 200마력이면 사실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한 220마력 정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달리는 느낌이 그냥 뭐 발랄하네, 나쁘지 않네, 이런 수준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이번 하이브리드는 고성능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디젤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출발할 수 있고, 정지하기 전에 시동을 꺼버리고 고속에서도 시동을 끄고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냥 진짜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기존에 있었던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하고 전혀 다릅니다. 1.6L 터보를 쓴다는 거죠. 터보를 쓰면 그만큼 토크도 뛰어날 거고요, 1.6L니까 그만큼 세금도 덜 내게 될 거고요, 연비도 좋아지겠죠. 네, 출시일도 공개됐죠. 출시일 보면요, 뭐 이미지 공개 2월 4일에 한다 이렇게 써있고, 내외장 렌더링 공개 2월 11일에 한다. 오, 어저께네요. 딱 맞네? 이거 진짜냐 가짜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짠가 봐요. 어저께 날짜까지 맞췄어. 파워트레인하고 플랫폼을 공개한다는데 2월 17일 날 한다고 합니다. 프리런칭 광고를 2월 20일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 계약도 2월 20일 날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일주일 후면은 계약을 한다고? 저는 어쨌든 1차로 한번 계약을 해보겠습니다. 3월 4일에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출시는 3월 10일에 한다고 하고요, 발매도 3월 10일에 한다고 하는데 시승이 3월 10일이라고 하네요. 3월 10일에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 2.5에 대해서도 얘기가 여기 살짝 있는데요, 그랜저에 들어가고 K7에 들어가고, 우리도 시승해 봤지만 조금 힘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요번에 나오는 건 그냥 가솔린 2.5가 아니고 2.5 터보입니다. 그래서 2.5 터보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출력 예상으로 보면 한 270마력 정도가 나와요. 여기 일정을 보면 가솔린 2.5 터보는 8월에 출시된다고 하고요, 2월에는 디젤 600대, 하이브리드 400대 뭐 해서 1000대밖에 안 나온다고요. 2월 달에 생산된 것이 어쨌든 3월 10일부터 인도될 테니까 어느 정도 2월 달에 생산하고 쌓아 놓으면서 3월 달에 또 생산하고 그러면서 배포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사겠다고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조사해보면 다 하이브리드를 산다는데, 여기 표에 보면 이 생산량이 좀 이상해요. 하이브리드는 1200대, 400대, 1200대, 1100대, 1200대 이거밖에 생산 안 하죠. 디젤은 8300대, 7600대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을 그냥 디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생산 일정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 것 같아요? 마진 때문에.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PD님 너무 잘 알아.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진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차가 니로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서 한 푼도 안 남는다 그래요. 조금 손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플랫폼에서 하이브리드를 내놓고 가격을 막 몇 배는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이브리드하고 디젤하고 가격을 거의 똑같이 내놓을 텐데 그러면 손해라는 거죠. 언젠간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모터 가격이라든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밑밥을 까는 거, 그러면서 바잉 파워가 정말로 어느 임계점을 확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공개가 다음 주면 될 텐데요. 그런데 그 플랫폼 공개 전에 여기 보면 변속기, 소렌토의 2.2L 디젤 엔진에 8단 DCT 변속기를 결합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DCT 변속기는 건식 7단 밖에 없었거든요. 새롭게 개발된 8단 습식 DCT 변속기를 소렌토에 장착한다는 겁니다.
아, 기대된다. 이게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 8단 습식 변속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벨로스터 N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벨로스터 N은 너무 좋아, 출력도 너무 좋고 너무 내 맘에 들어, 근데 수동이네,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자동 변속기로 벨로스터 N을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소나타 N에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당연히 K5 GT에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변속기도 새거, 엔진도 새거, 정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나오는 파워트레인이니까 지금 사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파워트레인 이슈들 다 돌이켜보면요, 처음 그 엔진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오래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것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세타2 정말 문제 없나? 라고 했을 때 문제 없지 않거든요. 새 엔진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것인 경우가 있으니까, 뭐 새 엔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개선 엔진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렌토를 내놓는 기아차가 아주 똑똑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죠. 매주 하나씩 뭔가 터트리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이런 거에 낚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또 뭐 하나 나올 텐데 기쁘게 낚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소렌토 얘기들,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달라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수시로 정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가장 먼저 소렌토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70%인데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림 벨도 올려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차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사차로. 회사차고요, 여러분들한테 렌트도 해드리려고요. 많은 분들한테 렌트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 차를 타고 리뷰도 해주시고, 저는 돈은 받지 않고 리뷰로 받습니다. 이거는 뭐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저희가 고프로랑 다 같이 빌려드릴 테니까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PD도 빌려주네요. PD는 안 빌려줍니다. 셀카로 찍어야 돼요.